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의 법칙에서는 세종대 2017년도 파이널 강좌를 올려두었습니다. 많은 신청 바라겠고요. 세종대는 긴 문제를 냅니다. 오늘은 세종대 2017년도 논술 문제는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되는지 간단 명료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자료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한번 보시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세종대 논술 문제의 특징, 제 교재를 PDF 파일로 긁어와서 이렇게 이미지화 한 겁니다. 자, 일단 세종대 기본적인 것부터 봐야죠, 그죠? 문항, 시간, 유형, 주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두 문항 2시간입니다. 연필 사용이 불가해요. 그래서 반드시 연필이 아니라 볼펜으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볼펜으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분량을 아주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이크가 빠졌네요. 특이하게도 이제 세종대는 분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분량을 주어진 보통 1번이 400에서 500자, 2번이 1100에서 1200자 정도 나오는데 그걸 못 지키면 그냥 0점 처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분량을 아주 잘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크게 이제 변경사항은 없고요. 1번이 주로 비교 형태로 나오고 2번이 자기 견해를 쓰거나 아니면은 반박하라, 비판하라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주제가 조금 익숙하면서도 낯선 주제가 나오는데 익숙하면서도 낯설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어디서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 배운 내용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환경, 자유, 행복 이런 거 나오는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주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물론 학생들이 논술 주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다 낯설겠지만 그래도 어디서 봤는데 쓰려면 막상 쓰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 기출 문제들 한번 볼까요? 최근 기출 문제들은 2017년도 모의 문제가 인식, 관점, 객관적 인식과 어떤 주관적 인식, 절대적 인식 뭐 요게 나왔죠. 그죠? 2016년도 작년도 기출 문제가 자유, 선택, 행복의 문제가 나오고 B가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할 때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2015년도 기출이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소비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 정체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2015 모의가 행복. 그래서 보면 사탐 시간에 자주 나오는 어떤 문제를 많이 내고요. 그리고 보시면 사회학적, 인문학적 주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글자 분량이 조금 길거든요. 길기 때문에 학생 간의 편차가 아주 큰 대학이다. 그래서 물론 학생들이 이제 세종대는 학생부 반영 비율이 높다라고 하지만 합격자들의 이제 내신 등급을 보면 대략 2, 3, 4, 5까지 있습니다. 대략 2, 3, 4, 5. 요 정도가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뭐 많이 불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너무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즉 학생부 때문에 합격하고 떨어지고 없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은 주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세종대 키포인트.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이 시험 가기 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더 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 중요시 여겨야 될 건 뭐냐면 1차적으로 세종대 문제를 한번 써본 학생들은 제 강의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잘 이해가 돼요. 근데 세종대를 한 번도 안 써보고 이 강의만 바로 들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번이라도 조금 써보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세종대 키포인트. 세종대는 논술은 짧은 글, 긴 글이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상적인 주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시문을 병렬적, 기계적으로 이렇게 적당히 쓰면 칸이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제시문 가에는 뭐가 있다. 끝 아니야. 제시문 가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다. 이런 해석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밑줄을 좀 그어놔야죠. 중요하니까. 제시문의 해석에 집중하라.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시문을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되고, 그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제나 쟁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시문이 많이 안 나옵니다. 한 3개 정도 제시문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사이의 관계는 어떤가? 결국에는 주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해석하는가? 이게 핵심되는 포인트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구체화하라. 열심히 해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제가, 예를 들어 행복에 대해서, 어떤 인식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긴 글을 채우려면 반드시 구체적인 사례를 생각해 보는 게 합격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사례를 제시문과 연결시켜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직접 한번 써보시면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대략 감이 올 겁니다. 수업을 하면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어떤 식으로 연결시키는지, 어떤 형태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쓸 때. 자, 논제에 직접적으로 답을 하는 게 좋고요. 완결성과 가독성이 있는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쓸 때 첫째, 둘째, 셋째를 조금 활용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분석을 50분에서 60분, 쓰기를 60분에서 70분인데요. 일단 1번과 2번 중에 1번을 최대한 빨리 쓰고 2번에 조금 집중을 해서 쓰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시간과 쓰는 시간 중에서 학생들마다 요거는 일괄되게 조금 하기는 어려운데요. 절대 쓰기 시간이, 분석하는 시간이 이렇게 60분은 넘어가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세종대는 제시문이 짧기 때문에 분석하는 시간이 많이는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어찌됐건 넘어가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세종대 키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글을 한번 쓰고 나서 반드시 다시 한번 더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세종대의 어떤 주제나 문제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1번 문제는 항상 비교하라, 뭔가 분석하라, 대조해서 설명하라, 이런 형태입니다. 1번은 거의 비교입니다. 비교. 자, 비교를 요구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죠. 그래서 이분법적으로든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그래서 가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이지만 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서술되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혹은 뭐 비교하라, 분류하라, 기술하라 이런 형태의 문제니까요. 분명하게 놔도록. 그래서 가는 이렇고 나는 이런데 어떻게 같다 다르다를 결론식으로 분명하게 서술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가나는 어떤 기준에서 같고 다른데 가는 이런 점이고 나는 이런 점에서 내 주장이 맞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분석하라 혹은 비교하라, 분류하라 뭐 이런 형태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냥 제시문을 요약 정리하는 듯이 쓰면 안 돼요. 비교하는 글도 주장하는 글이 돼야 됩니다. 나는 이러이러하게 비교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가를 봐라 이렇지, 나를 봐라 이렇지, 내 말이 맞잖아. 그래서 논술은 항상 논증하는 글이 돼야 됩니다. 논증하는 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번 문제 비교 혹은 분류 분석하는 문제가 나올 때도 논증하는 형태로 글을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거는 한번 써놓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의 필요하니까. 자, 논술은 논증 글이 되어야 한다. 근데 학생들이 많이 까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논술은 논증하는 글이 돼야 돼요. 논증하는 글이 되어야지 그냥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글이 되면 좋은 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논증하는 글을 쓴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고 구조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이게 2번 어떻게 갖고 다른지를 정확하게 구분. 예를 들어서 먼저 차이를 먼저 쓸 건지 아니면 이유 근거를 뒤에 쓸 건지 아니면
내용을 먼저 쓰고 그 차이를 결론적으로 쓸 건지 이걸 분명하게 쓰는 게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1번 쓸 때도 400자에서 500자 좀 짧은 글이긴 하지만 이게 어떤 핵심적인 차이인지를 분명하게 해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해석해보니 이런 차이가 있더라라고 서술하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1번 문제 쓸 때도 핵심 주제와 관련해서 쟁점 주제를 분명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즉 가나가 어떻게 핵심적으로 다른지를 단어로 딱 주어지는 게 좋소. 예를 들어서 뭐 경제에 있어서 효율성을 중요시 여긴다, 형평성을 중요시 여긴다, 이런 개념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몰입 이후에 느끼는 행복감, 그게 중요시 여기는 거지. 아니면 청빈의 행복감, 몰입 이후, 청빈, 뭐 이런 개념어들을 정확히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판, 옹호, 반박 혹은 자기견해, 요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때요? 비판, 옹호, 반박하려면 내가 어떤 점에서 비판했는지 비판의 기준이 분명해야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평가해 보아라. 경제 상황을 어떤 수출, 수입의 측면에서 보면 어때? 기준이 분명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현 정부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우리나라 현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세종대 비판, 옹호, 반박의 문제를 쓸 때는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유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 줘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점 별거 아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제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제는 어때요? 얼마나 풍부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요, 중요시 여겨야 될 것, 세종대 1번, 2번 문제에서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1번은 정확한 비교, 분류의 기준, 자, 2번은 비판, 평가, 옹호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분명하게 제시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일단 답안은요, 1번 문제는 간단합니다. 핵심을 중심으로 명확히 쓰면 돼요. 가와 나의 어떤 부분을 보고 내가 이런 차이를 썼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시문을 독해한 티를 내고 개념어를 분명히 쓰면서 범주적이든 이분법이든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1번 문제 쓸 때는 이 1, 2, 3, 4번을 조금 명확하게 언급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긴 글을 쓸 때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긴 글을 쓸 때 2번 문제죠. 하나의 어떤 핵심되는 쟁점을 점점 심화시켜서 글을 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논술은 학생들이 글을 쓰고 나면 와, 이 학생이 똑똑하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쓴 글을 보면서 똑똑하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야 되니까 쟁점, 주제죠, 주제. 이 주제가 진짜 심각한 문제고 이 주제를 내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쓰고 있다. 특히 이제 세종대는 글이 길기 때문에 가독성까지 고려하면요, 이 쟁점을 심화시킬 때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첫째, 둘째, 셋째라는 형태를 쓰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학원에서 가르친 학생들이 제가 쓴 어떤 답안의 구조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심화시켜서 학생들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합격한 친구들이 꽤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오래 하지 않더라도 제시문에 있는 어떤 핵심되는 쟁점을 최대한 깊이 있게 구조적으로, 형식적으로 조금 잘 틀을 잡아낸 다음에 시험장 가서 그 형식에 맞춰서 최대한 깊이 있게 사고를 한다면 큰 틀에서는 문제없는 글을 쓸 겁니다. 자, 결론 부분에서, 서론에서,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쟁점을 분명하게 답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결론을 쓸 때 항상 논제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는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조를 한번 잡아보죠. 가나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써라, 혹은 비판하라, 혹은 반박하라, 이런 형태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다에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를 나는 지지한다, 반박한다를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앞단락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대략 한 250자 정도 쓰면 됩니다. 내가 이걸 지지하는 이유는 첫째, 가에 따르면 어떻다, 나에 따르면 어떻다. 문제가 어때요? 가, 나를 활용해서 다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반박하라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 왜 이번 문제가 어렵냐면 1번이 이미 가, 나를 비교, 분석하라는 문제를 냈거든요. 근데 2번도 마찬가지로 가, 나를 토대로 다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쓰거나 혹은 비판, 평가하는 어떤 문제를 낸단 말이죠. 가나가 1번에서 썼는데 2번에 또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1번 답과 2번 답이 똑같은 내용에 반복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는 정말 압축적으로만 써야 되고 가나의 핵심을 가지고 어때? 반박하거나 지지하는 것으로 써야 돼. 그래서 내가 지지한다. 가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 점에서 지지하고 나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 측면에서 지지한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 사례, 이런 사례에서 보니까 내 말이 또 맞지 않느냐 라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하는 어떤 글의 형식이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형태로도 구성할 수 있죠. 그죠? 이런 형태로도 어떤 반박, 재반박 구조입니다. 다를 정리하고요. 다를 정리하고, 이거는 뭐 앞에 글이랑 똑같죠. 그리고 핵심되는 어떤 지지나 반박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반박하는, 나는 어떤 기준에서 어떤 걸 지지한다. 그렇지만 내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첫째 이렇고 둘째 이렇게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이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니야. 재반박하면서 첫째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고 둘째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내 말이 맞잖아. 이런 형태로 구성하면 거의 이제 1200자 정도가 충분히 구성이 됩니다. 이거 연습을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답안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조금 잡아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세종대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2번을 어떻게 잘 쓸까? 이것만 고민하면 충분히 좋은 글을 쓸 수 있으니까 2번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조금 해보시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디테일한 어떤 강의를 듣고 싶으면 논술의 법칙 세종대 2017년도 파이널 강좌를 신청하시면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 2017년도 논술 대비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